Shalom from Israel, dear Bread TV. Happy and blessed 10th anniversary. You are such a blessing for us in Israel. We know you serve God, you do an amazing work in Korea, but also you are an amazing blessing for us in Israel with your help. We're preaching the gospel, we're helping people, we're taking care of poor and needy. Together, we'll make a difference. God bless you,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e you in Israel again. Shalom, Bread TV. You know, since October 7, I was not watching the news and the media because all the media and all the news are using their tools against the will of God. And here is the Bread TV that is using by the hand of God. And I want to give thanks for the Lord that He gave you 10 years of anniversary. And I pray for many, many, many years ahead and fruitful and prosperity for your ministry and breaking through in a tremendous way. I felt to share with you this verse from Isaiah Nun Bet, verse 7, Isaiah 52, verse 7, and I will read it for you in Hebrew. It says, מה נבוא על ההרים רגלי מבשר, משמיע שלום, מבשר טוב, משמיע ישועה, אומר לציון, מלאך אדוני אלוהיך. So it says how pleasant it is for the feet of the evangelist, of the person to give the good news and brings the peace and give the good news and declare salvation toward Jerusalem. So this is what I see that you're carrying in your heart, to bring the shalom of God, to bring the good news that come from the heavenly. And we all say, Baruch haba b'shem Adonai, and we all wait for Him to return. So, Mazal Tov, brachot, blessings for the 10 years of the anniversary. This is Guy Cohen from Akko, Israel.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지금 대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베니 간츠 전 시내각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흩어졌고, 또 아이젠코트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하고 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하는 소리를 내서, 야, 이게 두 사람 간에 또 역시 삐걱거리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그 우려를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무 국방위원회죠, 크네세트. 거기 질의응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리가 주장한 완전한 토탈 빅터리, 완전한 승리는 라는 전쟁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난잡한 횡설수설한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완전 대놓고 저격을 했어요. 네타냐후의 전쟁 목표를 두고 비판한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츠도 그렇고 아이젠코트하고도 그러니까 해체된 배경이 전쟁 목표를 두고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이제 해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군수 내부 친미 국무부 바이든과 같은 이제 그 지령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군 인사 중에 남은 게 간츠 아이젠코트는 날라갔고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총리한테 이제 결상전을 하는 것이죠. 전쟁 목표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총리실은 뭐라고 응대를 했냐면은 그 적대 세력인 하마스 이란과 동일한 화법을 쓰고 있다. 왜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냐 하면서 국방장관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는 지금 장관 사퇴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가 현재 진행 중인 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좀 달라지고 있는데, 자,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쯤에서 이제 전쟁 끝내자 이런 입장이고, 네타냐후는 입장이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갈란트의 입장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간츠와 아이젠코트의 입장이 같은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네타냐후가 설정한 그 전쟁 토탈 빅토리는 뭐냐면 하마스 완전 박멸, 그 다음에 가자지구의 IDF, 이스라엘 군이 안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시민들 탈극단화시키고 이제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테러로 이제 중무장돼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목표가 핵심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가자지구는 지금 상태에서 덮어두고, 이 정도면 많이 묻었다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이 정도면 그만했어. 이제 언제든지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헤즈볼라 북극경에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게 간츠 국방장관의 그 핵심 논지예요.
근데 일면 그렇듯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방송해드렸지만 라파 국경에서 이집트하고 하마스 간의 그 지하 그 밀수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트럭도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트럭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계속 하마스가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 암세포 같아가지고 주기지 완벽하게 박멸하지 않으면 또 살아나거든요. 왜? 계속 물자가 공급되니까. 그럼 그거를 누가 통제해야 되냐면 IDF가 통제를 해야 돼요. 내려가서 라파 국경에서. 그런데 라파 국경 최초의 그 공격 작전을 네타냐후 총리가 명령했을 때도 간체 아이젠코트 그다음에 국방장관 IDF 그 참모장 다 반대했어요. 미국이 반대한. 네타냐후가 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거거든요. 이집트가 지금 이중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게 그걸 방치하고선 그걸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단순히 뭐 전쟁 광이고 뭐 네타냐후가 뭐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보적 이유로 이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군하고 지금 네타냐후가 충돌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 일반 언론이 해석할 수 있으나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장 지휘관들은 네타냐후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605 공병대대는 지금 거의 주둔하고 있거든요. 라파 국경에서. 지금 현재 발견한 것만 해도 그 밀수 터널이 50여 개예요. 와우. 그리고 추정치는 100개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지금 추정치니까. 그 지하 밀수 터널이 있다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마스의 산소통이라고 그래요. 인공호흡기라고 그래요.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군수물자 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도 그 IDF 수뇌부나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그 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고 있고 반대 의견을 내리고 있어.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도는 뭐냐면 군 수뇌부 국방장관 대 네타냐후 이하 현장 지휘관들하고 이게 지금 구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 지휘관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만 이제 철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찬성이죠. 이제 끝까지 가자라. 네타냐후 전쟁 목표에 다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술적인 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여기를 그냥 방치하고 바로 헤즈볼라 그 갈란트 국방장관처럼 북부 국경에 IDF 전력을 집중화시키면 후방이 뚫리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물자가 들어가니까 하마스가 또 살아나가지고 뒤에서 후방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 면을 이제 전략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군사 전문가들이.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통제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말이 좋아서 이제 이스라엘 매체나 이게 서방 매체는 인질 협상하고 이제 종전을 이렇게 같이 세트를 놓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란의 발언도 그렇고 중국의 발언을 놓고 보면 대부분 인질 협상이 아니라 영구 휴전이에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인질 협상만 얘기하고 이거 국내용 매체라는 거죠. 인질 협상 관심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아 근데 그 인질들 중에는 미국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관심 없고 빨리 이거 덮어야 돼. 빨리 덮어야 되는 게 핵심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수뇌부들이 어떻게 보면 잔머리인데 이걸 인지 적당했고 이제 북부 헤즈볼라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군수뇌부도 북부 헤즈볼라를 공격할 의지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핑계고 명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미 국무부가 또 아모스 혹스타인을 또 보내서 북부 국경 지역에 대한 이제 또 그 평화 협상을 또 맺자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도 또 굴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건데 네타냐후는 이걸 잘 알죠.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안 돼. 절대 1인치도 안 내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핵심이 지금 뭐냐면 가자 인질 협상 혹은 그 영구 휴전 그게 이제 핵심 바로미터입니다. 이란 공격도 그렇고 이스라엘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타냐후가 얼마큼 버티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자, 그렇게 국방장관하고 총리하고 좀 의견이 다르고 또 그 대신에 또 그 현장에 있는 그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 이 장교들은 또 네타냐후 총리와 또 결을 같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과연 베냐민 네타냐후가 소속돼 있는 당수로 있는 집권 여당이죠. 리쿠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리쿠드 당 의원들은 당장 이제 갈란트를 이제 해임해야 된다. 아, 이 리쿠드 당은 총리 편을 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갈란트 장관은 과거에도 네타냐후하고 약간 정치적 충돌은 있었어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법개혁 반대 그 집회에도 내각이 여당인 그 네타냐후 사법개혁을 편들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 판사들 편을 들었죠. 판사들 편뿐만 아니라 그
그 사실상 이게 반란행위인데 그 예비군 공군 예비역들이 개겼지 않습니까? 사실상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징계 조치 안 하고 오히려 여당 측의 사법 개혁을 당당 중단하라는 공식적인 항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정치적으로 안녕이죠. 그때 자르려고 했는데 이제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방치한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정치적으로는 충돌하는데 리쿠르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건 것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으로서 그 전쟁 수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다,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진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방장관의 임무는 단순하다.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건데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수권 지도자로서 통수권자로서 그 전쟁 목표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맞는 전시 계획이나 이런 작전 계획을 만들면 되는데 자기 정치를 해요. 이건 틀렸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승리에 대한 그것만 이제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장관이니까 실무자잖아요. 전쟁 계획 갖고 와. 우리가 이기는 전쟁 계획.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대표적으로 그걸 뭘로 그 근거를 삼았냐면 인사 전행입니다. 그러니까 IDF를 수뇌부로 제가 약간 극좌 친 바이든 사대주의로 얘기했지만은 장성들 중에서 맹렬하고 용맹하고 전투 경험 풍부한 장성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진급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장군 진급에서. 그리고 이상한 그 행정 펜대 굴리는 군인들만 이게 장성 진급 시키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리쿠당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장성 인사 이상하게 하고 있다. 전쟁 지는 애들 그 10월 7일 학살의 그 방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무능한 지휘관들만 자꾸 앉힌다라는 거예요. 맹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리쿠당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전쟁 수행도 못하고 장군 인사도 엉망진창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여당 의견은 다 이제 아웃, 나가.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이걸로 이제 규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라야 되겠네요. 네. 네, 국방장관. 그나저나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좀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8월 1일 이제 조사 채널 14와 디렉트 폴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제 총리 국정지지도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는 네타냐후가 47%, 간트가 28%로 이제 거의 더블 스코어고요. 그 다음에 가상대결 라피드 총리 야권이랑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타냐후가 48%, 라피드는 22%로 게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의 안전성은 어떠냐 했더니 우파 블록이 58석, 그러니까 가상대결 경우에 좌파 블록이 52석, 그다음에 아랍정파 10석으로 여전히 내각 안전성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지난 10일 날 채널 14 뉴스는 이 갈란트 국방장관이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한테 항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전쟁 목표는 그 허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월 7일 인질 유족들은 어떻게 발언했냐면 국방장관이 전쟁에 이길 생각이 없네, 관심이 없네 하면서 장관이 인질을 포기했다라고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지시겠지만 앞에 이란 기사도 그렇고 요 기사도 그렇고 이란, 중국, 미국, 갈란트도 모두 영구 휴전만 얘기하고 있지 인질 협상에 대해서는 다 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피하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국민들도 안보 수뇌부나 국방장관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라는 게 딱 이제 세팅이 된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의 최대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렇죠. 끌려간 인질들을 구출해오고. 예. 근데 그걸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